안녕하십니까. 한하운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21화 한하운 시인의 자작시의 황토길입니다. 오늘은 10번째로 고 한하운 시인의 시 비오는 길과 자화상이라는 시 두 편에 대하여 한하운 시인의 자작시의 황토길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오는 길의 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오는 길, 한하운. 주막도 비를 맞네. 가는 나그네. 빗길을 갈까 쉬어서 갈까. 무슨 길 바삐 가는 나그네. 쉬어갈 줄 모르랴 한 잔 술을 모르랴. 비오는 길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한하운 시인은 어떻게 해설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과 별과 산천초목을 벗삼고 몇 산하를 정처 없는 유리 표박의 방랑길을 헤매다니는 나에게는 동서남북이 없다. 여기서 유리표박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동서남북이 없고 아득한 방랑길에 맞아주는 이 없는 문둥이 거지가 비를 맞고 시골길 호박꽃 피는 마을을 간다. 비에 끄슬린 은선의 비에 젖은 초가집. 여기서 은선이라는 것은 은으로 만든 실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초가지붕을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울타리 온갖 유상무상이 비에 젖은 동양화의 정취를 나는 보고 있었다. 나는 이 시에서 압축된 말과 간결한 이미지로서 손엘 형식을 빌려 동양화의 유원한 정서의 에센스의 욕망에서 무한한 노력을 시도했었다. 여기서 유원이라는 한자가 나왔는데요. 유원은 심오함, 그 감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센스라고 나왔는데 에센스는 한문으로 표현하자면 정수라는 말이 되겠고, 정수라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알자나 알맹이를 뜻합니다. 과연 알맞았는지 이 시는 당시 월남할 때 고산에서 시상을 얻은 것이라 하겠다. 먼 나그네 길손이 주막에 쉬어서 한 잔 술을 마시는 것이 어떠랴. 하지만 나에게는 무슨 길이 바빠서 저 주막집에서 아픈 다리와 아픈 몸, 노독을 쉬어서 뱃속 창자까지 젖은 AAH 한 잔 술에 창자가 뜨거워지는 흐느낄 수 있는 한 잔 술을 못 마실까. 여기서 노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노독은 먼 길을 오가느라 지치고 시달려서 생긴 피로나 병을 말하는데요. 흔히 여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기 AAH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요. AAH는 Actual Alcoholic Hepatitis라고 해서 급성 알코올성 간염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알코올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병든 내가 어찌 성한 사람들이 술 마시는 주막집에
들리겠는가? 나도 인간이다.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한 인간의 티 없는 나의 순정이 짠해지는 슬픔에 부딪히는 고요한 인생 목가이다. 이 시는 사연 8행의 단시의 운율시라 하겠다. 여기서 운율시라고 나왔는데요. 운율시는 일정한 박자와 반복 형태의 시간 구조로 시의 본질적인 요소를 갖춘 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79년 발행된 하나원 시감상을 지은 박거영 시인은 비 오는 길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몸은 문둥이일지라도 그도 한 사람의 인간인 이상은 모든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줄 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몸이고 보니 진실로 슬퍼질 수밖에. 그 인생 여정은 마치 비 오는 길을 걷는 나그네와 같은 신세이다. 비가 와도 어느 주막에 잠깐 쉬어갈 그런 신세도 못 된다. 더구나 한 잔 술에 피로를 잇는 일도 거부된 몸이다. 쉬어 갈 줄 모르냐? 한 잔 술을 모르냐? 쉬어가는 것도 한 잔 술 하는 것도 다 좋은 줄 알건만 그렇게 받아주지 않는 몸이고 보니 그냥 비 오는 길을 바삐 걸어갈 수밖에 없는 딱한 심정을 읊은 시이다. 이렇게 박거영 시인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비 오는 길은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운 시인의 처지를 잘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 자화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진행자의 목소리로 자화상 시 낭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자화상 하나원. 한 번도 웃어본 일이 없다. 한 번도 울어본 일이 없다. 웃음도 울음도 아닌 슬픔. 그러한 슬픔에 굳어버린 나의 얼굴. 도대체 웃음이란 얼마나 가볍고 스쳐가는 시장기냐. 도대체 울음이란 얼마나 짓궂게 왔다가는 포만증이냐. 한때 나의 푸른 이마 밑 검은 눈썹 뻔저리에 메워본 덧없음을 이어 오늘 꼭 가야 할 아무데도 없는 낯선 이 길머리에 쩔름쩔름 5자보다 좀 더 큰 키로 나는 섰다. 어쩌면 나의 키가 끄는 나의 그림자는 이렇게도 우두히 웬 땅을 덮는 것이냐. 지나는 거리마다 쇼윈도 유리창마다 얼른 내가 나를 알아볼 수 없는 나의 얼굴. 자화상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하나운 시인은 어떻게 해설하였는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나 자신의 자화상이라 하겠다. 매섭게 부딪히는 현실 과도도 나는 내가 지니고 있는 인간의 감정이 송두리째 아사지고 지금 있는 나는 석고상같이 되어버린 리얼리티한 나를
햇빛이 쏟아지는 인환의 거리에 해부해 놓는 것이다. 여기서 현실과도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현실이 지나치다라는 뜻인데 중국식 표현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인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보리필이라는 하나원 시인의 대표시에도 나오는 시어인데 인환은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를 뜻합니다. 제1연의 한 번도 웃어본 일이 없다. 한 번도 울어본 일이 없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웃음과 울음의 표정이란 인간 삶의 대표이며 전부일 것이다. 인간이 이러한 희로애락의 감정을 소유치 못하고 있는 사람이란 정말로 불행한 인간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제1연은 제2연의 전정의 목적 표현이라 하겠다. 여기서 전정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전정은 장차 나아갈 길을 뜻합니다. 나의 얼굴에 대한 형이상학적과 형이학적인 인상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형이상학적이라는 뜻은 사물의 본질이나 존재의 근본 원리를 사유나 직관을 통해 연구하는 학문에 근거하거나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제3연은 웃음, 제4연은 울음에 대한 아이러니컬한 대조되는 표현을 웃음은 시장귀로, 울음은 포만증으로 하고 웃음이란 가볍게 스쳐가는 것이고 울음이란 짓궂게 왔다 가는 것이라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표현하느라고 애를 써왔던 것이다. 여기서 포만증은 과식으로 인해 배가 부른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제5연은 나의 나병에 걸리기 이전의 과거 회상에 검은 눈썹 언저리에 메워본 이렇게 노래했고 청운의 화사한 꿈을 자꾸만 더듬어보는 애처로움이며 제6연은 나의 현재의 불구 폐질의 나병 환자가 되어 있는 전락상이다. 정말이지 거지들의 입버릇처럼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는 그 말과 같이 지금의 나로서 오늘 꼭 가야 할 아무데도 없는 낯선 이 길머리에 와도 같이 나는 거지로 전락되고 말았다. 제7연은 나의 그림자는 이렇게도 우둔히 엔 땅을 덮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량한 허무와 제7연의 단장의 자화상으로 끝을 맺어준다. 여기서 단장은 매우 슬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단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요의 미아리 단장국에 뭐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단장과 같은 뜻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날마다 병으로 문드러져가는 나의 얼굴이 나 자신도 알아볼 수 없이 변해가고 그 욕된 얼굴을 찬란한 햇빛 아래 먹고 살겠다고 지나는 거리마다 쇼윈도 유리창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빙글맞게 내던지고 쏘다니는 것은 그지없는 단장의 펫소스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펫소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펫소스는 한문으로 표현하자면 애수를 뜻하는데요. 이 애수는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슬픔이나 시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이러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원 시인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79년 발행된 하나원 시감상을 지은 박거영 시인은
하나운의 자화상에 대하여 어떻게 해설하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슬픔이 극도에 달한 이런 사람에게는 웃음이란 가볍게 스쳐가는 시장기요, 또 울음이란 짓궂게 왔다 가는 포만증이라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는 그 아무것도 아니리라. 웃음도 울음도 다 잊은 오직 슬픔으로 굳어버린 무표정한 이 시인의 얼굴이 눈앞에 선이 떠오르는 것 같지 않은가요? 쇼윈도에 비치는 자기 얼굴이 좀채 자기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니 그 얼마나 뼈저린 슬픔이냐. 그러면서도 나의 키가 끄는 나의 그림자는 이렇게도 우뚝이 웬 땅을 덮는데 라고 노래한 것처럼 그래도 뚜렷한 그림자만이라도 제게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 얼굴을 보아서 도저히 자기의 존재를 믿을 수 없고 오직 그림자만을 보고 간신히 자기의 존재를 느끼고 깜짝 놀라는 이 시인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박거영 시인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한하운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한하운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한하운 시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 카페에서 한하운 문학관을 검색하시면 고 한하운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한하운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한하운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어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22화 한하운 시인의 자작시 해설집 황토길에 수록된 개구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